다음 얘기를 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금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주신다고요? 금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들썩들썩거리면서 작년 8월이 정말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직 근접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럴 즈음까지도 보이고 일부에서는 뭐 금값 지금보다 2배로 움직인다, 2배까지 더 간다라는 기사들도 있어요. 기사를 네. 잠깐 보자면 자 일단 이런 말은 살짝 거르고 들으세요. 이건 이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결국 저도 거기에 낚여가지고 이 기사를 갖고 오긴 했는데 뭐 다른 수많은 이제 금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지만 이런 거 먼저 클릭하게 되잖아요. 금 2배로 오른다. 네, 네. 변이공포에 부자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금값이 바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왜 오르고 있느냐? 일단 지금 인플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엊그제 발표된 것 같은데 5%가 넘었던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물가가 막 다들 막 치솟고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떨어지는 거니까. 거죠.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살짝 주춤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다시 또 수요가 생기는 금 수요가 얼마나 생겼냐 하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KRX 금 시장이라는 곳에 거래된 금의 양이 2배로 늘었어요. 2배예요. 예. 이 거래량. 한동안 좀 찬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한 7, 8월 막 고공행진 하다가 네. 축 꺾여가지고 진짜 저도 그때 금 조금 더 투자한 게 진짜 조금요. 아, 네. 진짜 저도 금을 좀 가지고 네. 있긴 하거든요. 그때 어디였더라? JP모건인가 어디가 금 4,000달러 간다고 네, 막 맞아요. 이래가지고 씨. 그때 낚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낚이는데 네. 여기 누가 얘기하셨네요. 금만이 돈이면 나머지는 신용이다. JP모건. 네. 그 JP모건은 약간 금을 뭔가 신봉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4,000달러 간다는 말에 그거 믿고 뭐 그것만 보진 않았지만 네.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살짝 넣었다가 기분 안 좋았습니다. 한동안.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꽤 많이 상승해서 지금 우리가 그 뭐 트로이 온스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한 돈당 네, 한돈. 한 돈당 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거래 시세고 우리가 살 때 가격은 여기에 부가세 붙이고 뭐 맞아요. 마진 붙이고 하다 보니까 한 돈짜리 돌반지 하나 사려면 지금 한 35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이건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니면 못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돌반지를 뭐, 이렇게 뭐 4분의 1만 줄 수도 없고. 그쵸. 14K로 해도. 약간 짜쳐요, 그거. 안 주고 말죠. 친한 사이에 가가지고 돌반지, 해왔어. 14K 되게 반짝반짝 노란 거. 네, 그렇죠. 느낌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냥 조용조용 하면서 계속 올라가긴 했어요. 주춤주춤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진짜, 쥐두새도 모르게 올랐다. 라고 하고, 뭐 기사에서 나오는 건 뭐 수개월 내에 2배로 오를 것이다. 네. 라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인플레. 지금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불과 이거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네. 일시적이다. 이제 수요가 눌려 있다가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탁 풀리면서 생기는 수요다. 잠깐 생기는 수요다. 그리고 공급에 차질이 좀 있다. 네네. 뭐 컨테이너선도 지금 항구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의 기조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연준은 아직까지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거 현실 회피, 현실 부정 같은 거. 근데 시장은 이미 그렇지가 않은데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 중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뭐 있습니다. 원유도 올라가고 뭐 다 비싸지니까. 맞습니다. 원유 가격도 살짝 지금 빠지기는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원유와 석탄 가격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탄소 중립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사용을 줄여야 되고 석유 사용도 줄이자라는 기조 때문에 네.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생산 설비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줄일 건데. 그렇죠. 미국 뭐 셰일오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네. 그거 지금 막대한 돈 늘려가지고 투자해 봐야 미래엔 안 쓴다며. 미쳤다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그걸 투자하냐?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장은 또 코로나가 풀리면 또 갑자기 석유 수요는 또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석유를 생산해내는 곳들은 산유국, 오펙 아니면 오펙 플러스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증산할 계획은 없다. 네. 왜? 가격이 이렇게 바닥인데 살짝 올라가더라도 이건 일시적인데? 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이 오펙이랑 조금 오펙 플러스랑 싸우진 않았지만 니네 증산해줘. 근데 여기서 거절했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비축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군 이제 비축량을 거의 그런 거예요. 유사시에 쓰는 여기서 만약 산유국에서 전쟁 나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급이 안 될 때 그때나 쓰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도 풀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까지도 요청을 했어요. 니네들 네. 풀어라. 풀어라. 결국 우리나라도 뭐 그런 쪽에 줄을 서기는 했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몰린 수요를 어쨌든 지금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좀 풀자. 조금 있으면 좀 회복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게 섞여 있어요. 바이든의 입지라든가 본인의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지지 기반층을 잃지 지금 않기 뭐 위해서 미국 물가가 난리래요. 난리예요. 네. 근데 걔네들은 우리나라 딱 아시다시피 드라마 보면 차 타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마트고 네. 어디고. 우리나라보다 석유 뭐 휘발유 굉장히 싸기는 하지만 그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겠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차를 안 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이게 내수에는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쓰느라 이걸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싸도 타는 거리가 또 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써야 돼. 그렇다고 무슨 당장에 전기차, 친환경차 이걸 탈 수는 없으니까 기름은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서 안 떨어져? 다른 걸 줄이지.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바이든이 민감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네. 석탄도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요소수 사태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이거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에서 석탄에 대한 걸 안 썼기 때문에 석탄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석탄에서 석유에서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요소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줄었어요. 네네. 그게 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런데 석탄은 아주 환경에 안 좋은 거라서 줄이래매요. 네. 전 세계가. 그리고 중국한테도 그걸 계속 압력을 넣었고. 네. 근데 줄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안 줄일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굉장히 석유 의존도나 석탄 의존도가 높아요. 화력 발전. 네, 난방에 특히나. 네. 이게 겨울에 들어서게 되면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할 거고 그래서 석유나 석탄 수요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천연가스도 약간 상대적으로 친환경 느낌을 받잖아요. 얘네 네네네. 둘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얘를 대체할수록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이 나온 게 뭐냐면 내년 3월까지 내년 이제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전체적인 세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 그렇게 되면 그거와 연관된 사실 석유가 에너지기도 하지만은 원자재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이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네? 심지어 우리가 농산물 가격에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까 요소, 네. 비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데 이게 생산이 안 되면 결국은 곡물의 작황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 그렇죠.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네. 옥수수가 재배가 안 되고 옥수수 출하량이 적어지면 이 옥수수를 먹는 돼지, 돼지도. 소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그 돼지를 확 늘리기 시작하면서 돼지가 한 번에 확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돼지를 다시 키우면서 옥수수가 부족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큰 입이에요. 중국은. 네. 지구의 큰 입. 그랬었는데 옥수수가 출하량이 줄어든다? 이거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반드시 그렇게 되는 아니지만 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결고리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든 뭐든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테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백투더 베이직 1번 금. 4,000년간 이어져온 금으로 간다. 네. 그게 1번이고 거기에 이제 뒷받침되는 각종 논리적인 근거들이 계속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고 네.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금은 그런 작동 원리가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누가 요즘 금을 사냐라고 네. 하면서 디지털 비트코인으로 간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금값이 진짜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앞으로 2배 간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 3배 간다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약간 좀 낮췄네. 2배 정도로. 그거 보니까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러네요. 코스피 4,000 간다는 소리가 있다가 네. 자꾸 빠지니까 3,800 그러다가 3,500 지금은 연내는 무리고 뭐 연말에 네.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뭐 3,500 갈 수도 있다. 3,400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건 뭐예요? 변이 공포의 부작용을 이것도 찍는다? 이제 지금 그 뭐예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그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안 좋아지면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금 터키 난리 났잖아요. 네. 미리 올려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좋냐? 좋아.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고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좋아지고 있어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세계를 휩쓴다고 하니 네. 이거 그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 네.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좋아질 수 락다운 다시 걸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그런 변동성과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네. 하지만 한번 빠지면 안 오르는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을 투자하는 뭐 방법은 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 투자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골드뱅킹, 은행 가서 할 수 있는 금통장. 네. 그게 가장 간편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가까운 게 은행이니까. 은행 가서 그냥 금통장 만들고 싶어요. 네, 금통장 만들고 싶어요 하면 내가 현금을 집어 넣으면은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가지고 그만큼씩 뭐 0.01g 단위로 금으로 환산돼서 네. 고객님은 금 0.13g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립이 됩니다. 통장에 그램 수로 찍어주나 보요. 그렇죠.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시세 찍히고 요게 몇 그램 있다. 그래서 금을 내가 만약에 1g을 사놨는데 뭐 한 돈이라고 칠게요. 3.75g 사놨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에 샀지만 나중에 진짜 2배가 됐다. 그래서 60만 원이 됐다. 네. 그러면 이걸 3.75g이라고 찍힌 걸 팔고 현금을 빼면 네. 3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2배인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요거를 이렇게 살 때 수수료가 한 1에서 2% 정도 붙습니다. 살 때. 네, 10만 원 정도 넣으면 한 1,000원 정도 네. 붙는다. 1,000원, 2,000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익이 있잖아요. 네. 30 넣고 60을 가져가면 여기에 30이라는 차익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15.4%를 과세해요. 금, 15.4%. 예, 현물에다 투자하면 그건 안 붙이거든요. 근데 네. 이 금통장도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보고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15.4% 과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것도 배당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 넣으면 종합과세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네. 일단 금통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금펀드. 금펀드. 증권사나 아니면 요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네. 금펀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금 선물에 투자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금 시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있고 금과 관련된 기업, 광산 뭐 이런 데 투자하는 데 있어요. 네. 네네네. 얘네들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하지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펀드를 투자하면 그런 것들은 살펴보셔야 되고 네. 다만 이제 펀드도 차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해요. 이것도 세금 내야 되고 네. 수수료는 뭐 펀드마다 다른데 한 1에서 1.5% 정도. 이것도 비슷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사실은 안 좋은 게 실물 투자죠. 실물. 금 직접 사는 거. 그래요. 네. 기분은 좋은데 내가 금 1kg를 1kg를 갖고 있다면 1kg 얼마지? 한 7천만 7, 원 7천만 원, 7, 8천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기분은 좋을 텐데 네. 이걸 살 때 10%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금에 부가세를 부과하죠? 모르겠습니다. 돌려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금은 돈이다라고 네, 해서 네. 부가가치가 없는 거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 부과하는 데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면 이건 부가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주머니가 배추를 절이면 거기엔 부가세가 10% 붙어요. 그래요. 가공되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도 어딘가에서 원석을 캐면 글쎄 이거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거래되는 건 가공을 해서 귀금속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골드바는 뭐 가공한 것도 딱히 없는데. 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네모나게 만들고 여기 인증까지 받으니까 그 인증 과정 굳이
굳이 왜인지를 찾아보자면 그래서 실물을 살 때는 10% 부가세를 더 낸다. 네, 더 내고 심지어 사는 곳 우리가 금문방에서 사든 아니면 조폐공사에서 사든 네. 어쨌든 마진이 붙을 거 아니에요. 금문방에서 사게 되면 이게 마진이 한 5% 정도 5%. 네, 붙고 조폐공사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조폐공사 치면 우리가 돈 만드는 곳 네. 거기에서도 금을 팝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뭘 하냐면 금의 순도 인증을 해줘요. 네. 순도 인증을 해주는데 조폐공사의 인증이 꽤 인정받는 인증입니다. 당연히 조폐공사니까. 네네네.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그 인증 기술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돈 같은데 보면 홀로그램 박혀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지폐잖아요. 네. 조폐공사에서 인증받은 금은 고체에다가 홀로그램을 찍어줍니다. 골드바에 이제 홀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고체 홀로그램을 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조폐공사만 갖고 있대요. 그래요? 되게 자부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냐? 그러면 비싸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비싸진 않은데 오히려 마진이 일반 금은방에서 사는 금보다는 조금 쌉니다. 한 2% 정도 싸서 만약에 금괴를 직접 가서 사고 싶다. 네. 만지면서 그러면 조폐공사 매장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게 이왕이면 홀로그램 있는 게 좋죠. 팔 때도 그럼 팔 때는 가치가 있어요. 네. 우리가 99.9냐 뭐 39이냐 49이냐 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9가 몇 개냐. 99.9는 39, 네. 99.99는 49. 다 대부분 49인데 그 인증을 어느 기관에서 했냐에 따라서 팔 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은 합니다. 그러면은 실물금을 살 때는 살 때 15%를 손해 보고 사는 거고. 그쵸. 그리고 아까 금통장하고 금펀드는 팔 때 차익의 15%를 손해 보고. 아우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차익의 15% 손해 보는 게 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실물 사는 것보다 그래서 실물 사는 거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 펀드나 금통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기는 하지만 네. 그거보다 사실 가장 유리한 게 네. 금시장입니다. KRX 금시장. KRX 금시장. 예. 주식 거래하듯이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 있어요. KRX 정식 명칭 금시장인데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금을 1g 단위로 현금을 넣고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건 주식 거래하듯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주식은 사자와 팔자 이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 시세가 뻔히 있는데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살짝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잘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고 네네. 못 사면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긴 하는데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미미해요. 그러니까 1% 안쪽이고 좋은 점은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과세. 네, 비과세예요. 비과세 물론 인출할 때는 부가세를 붙이긴 하는데 네. 인출할 때 세금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인출이라는 건 이제 실물로 뺄 때. 뺄 수 있어요. 네네. 여기서 요청하면 내가 100g 갖고 있는 금 100g 단위로 뺄 수가 있는데 이걸 빼올 때 부가세를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kg를 예를 들어 제가 7,000에 샀어요. 네. 근데 얘가 1억이 됐다. 1억 됐으니까 이제 난 1억짜리 집 금 좀 만져보고 싶은데 해서 빼면 네. 빼는 시점에 부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산 시점의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붙입니다.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약간 보관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산 시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분할해서 샀다 뭐 100g 뭐 이렇게 사가지고 1kg 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평단가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금을 실제로 산다면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물로도 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계좌에 그냥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네. 계좌에만 넣어서 샀다 팔았다 할 때는 세금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보관료 개념으로 수수료 조금 떼가는 거 그렇죠. 말고는. 증권사 수수료 말고는 거의 빼는 게 없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KRX 금시장에서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최고예요. 금 거래를 하는 건 여기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진짜 금 사 모을 거야라고 해도 절대 금은방 가지 마시고 여기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붙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샀을 당시에 부가세가 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진이 없습니다. 아까 5% 정도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은방에서 사면 그 다음에 조폐공사 사더라도 한 3에서 4% 정도. 이건 이벤트 하지 않으면은 한 4.5 이 정도 돼요. 무조건 이 정도의 마진이 당연히 붙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그 마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보다 일단 5% 싼 가격에 사는데 출고할 때 금을 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약간 비싸요. 그러니까 100g당 22,000원. 100g당. 예. 그러니까 한 개당이에요. 개당. 그래서 네. 10개가 되면 22만 원인데 네네.
이걸 1kg짜리 빼면 2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키로로 사야겠네. 키로로 사야죠. 네네. 많이 살 거면 근데 키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7천 이상 가니까. 7천만 원, 8천이니까. 네. 그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듣기로 이 KRX 금시장 이게 현물 금고가 여의도인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여의도 그 지하에 가면 뭐 총 들고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데. 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네. 이 네이버에서 예탁결제원 치시면 거기가 금을 보관하고는 있는데, 네. 거기 순도 인증도 저기서 해줘요. 조폐공사에서. 거기서 해주는데, 그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슨 뜻이냐면, 증권사를 여의도가 아닌, 네. 저기 어디야, 한 성북구 이쪽에 있는 증권사에서 찾으면, 오늘 인출 요청하면 내일 옵니다. 거기 배달이 가요? 네, 배달이 오는데 택배로 오겠죠. 네. 근데 그 택배가 일반 택배가 아니기 때문에 막 또 그러겠죠. 어떻게 온지는 모르겠어요. 보안 차량이 오겠죠? 그러겠죠. 88,000원이에요. 아, 택배비가. 그래, 한국은행 뭐 돈 옮기듯이. 네, 그렇게 보안 옮기듯이. 차량이 오니까 8만 맞습니다. 원이야? 그렇게 오는데 만약에 제가 그러면 내일 찾으러 갈게요. 인출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가길래 늦었어. 그럼 그걸 거기다 증권사에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갑니다. 다시 가져가. 그때 그것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금을 인출하려면 예탁결제원 근처에 있는 여의도 근처 증권사 지점에 가셔서 네. 오전에 신청해야 오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송료는 없어요. 네. 그러면 오후에 받을 수 있고 딱 그 개당 22,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시면 된다. 그래요. 이거를 따져보면 시중 대비 무조건 2.5% 이상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거기서 금괴 사다가 네. 시중에 당근 마켓에다가 팔아요. 팔아도 2.5% 차익은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사는 분이 야, 너 뭘 믿고 당근 마켓에 금을 파는 너를 못 믿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분이 계시겠죠. 7천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그쵸. 당근에서 거래하기는 좀 아무리 이게 뭐 순도 인증표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야, 그거 위조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 그런 것만 사실은 있지 그런 게 아니라 거래를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있다면 네.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예탁 결제원이요? 그쵸.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원 앞에 갔을 때는 좀 두리번거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오토바이들 막 달려올 것 같은데 헬멧은 넓고 오토바이가. 모르겠어요. 그게 급이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게 100g만 해도 700만 원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1kg면은 7, 8천만 원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네. 그 마포에 가면 조폐공사 매장이 있어요. 네. 금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파는 매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취재차 거길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줄 서 있어요. 금을 금을 실물을 사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거 골드바 1kg짜리는 없고요. 막 네. 세상에 근데 금 실물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KLX 이런 거 하면은 주식처럼 막 움직이니까 팔아요 막. 팔고 막 이러는데 나는 절대 안 판다. 자식 준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골드바로 해가지고 어디 쟁여놨다가 그렇죠. 그 안타깝게도 치매나 아, 갑자기 실종되시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경우 못 있었잖아요. 찾는 경우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나중에 인테리어하다가 발견된 경우 이거 금 뭐예요? 그러니까 네. 편법으로 혹은 뭐 불법으로 세금 안 내고 증여하시는 케이스들도 그래서 금 뽑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래서 이게 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장기 우상향을 해왔죠. 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투자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은 좀 되니까 매우 그렇죠. 네, 무조건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이런 어떤 변동성. 위기가 온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래도 좀 마지막에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 건 결국에 또 약간 금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좀 베팅을 해보는 분들이 있다. 계시죠. 그런데 네.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지금 네. 표현해 줬고 개인에게 대해서는 절대 금이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로 봤을 때 금이라든가 달러 혹은 뭐 안전한 나라의 국채가 그나마 변동성이 덜한 안전자산이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금값 보시면 막 그래프가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래서 이걸 안전자산으로 이건 무조건 변화만 없는 가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무조건 올라라는 거는 아니고 예. 막 변동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뭐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렇죠. 전쟁 났는데 뭔가 도망가야 돼. 네. 그럴 때 이제 들고 가기에는 얘만한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인가 그냥 금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일반적인 화폐나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면 결국은 찾게 되는 게 금이니까 그런 불안감에 그렇게
금 수요가 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데 진짜 금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을 거 사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안전자산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화폐라고 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생각을 됩니다.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뭐 질문 네. 있으신가요 혹시? 뭐 잠깐만요. 부모님이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도 금을 안 내놓고 집에서 혼자 금 모으기 운동 계속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IMF 때 금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버셨겠는데요? 그때 네. 한 돈에 48,000원인가 그랬어요. 4만 원, 5만 원. 네. 네. 그 제 기억에 그 정도였고 많이 지금 올랐죠. 30만 원 넘었다는 그쵸. 거죠. 그 금을 계속 갖고 계셨으면 네. 그러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 물론 20년 이제 동안. 그 동안에 삼성은 더 많이 올랐어. 어디 그렇죠.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화폐 가치는 보존할 정도의 우상향은 한다라는 거.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은도 괜찮나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은도 괜찮지만은 방향은 비슷하게 가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산 차원에서 가셔야지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들이 귀금속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산업에서도 쓰이는 이 영역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이 반드시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괜히 야 금값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은값은 안 올랐는 걸 해가지고 샀다가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은이 생각보다 싸거든요. 생각 맞아요. 생각보다 싸요. 그래가지고 키로당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거 한 1,000만 원어치 살려고 그러면 한 10kg 넘게 사야 돼. 보관할 데가 없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ETF 이런 거 투자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ETF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원자재 ETF 선물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 장기간 다면 괴리율이 확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금값이 10% 올랐는데 내 거는 한 5%, 6%밖에 안 오르거나 떨어질 땐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네. 금도 앞으로 뭔가 인플레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다. 네, 이렇게 요즘엔 정리를- 이게 인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김현우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네.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와주신 김현우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일요일 날 한번 방송 한번 했었는데 아마 이번 주도 일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스트님 이렇게 하셨는데 차단, 너 차단. 이제 알겠습니다. 밉다. 네, 조만간 이제 살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 되게 날카롭게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웃긴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주말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